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북민전TV 최종훈입니다. 4월 15일 총선 열흘 남았습니다. 약속한 대로 매일 북민전TV 첫 주제에서는 이번 4.15 총선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다음 주제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와 달리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이 개정되어 투표용지가 2장입니다. 화면에서 왼쪽 흰색은 지역구 의원 투표용지, 오른쪽 녹색은 비례정당 투표용지입니다. 당연히 우리 유권자들은 이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되며 흰색의 지역구 의원 투표용지에는 내가 선호하는 당의 지역구 의원에게, 오른쪽 투표용지에는 내가 선호하는 비례정당에게 기표하면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의 정당 남북통일당은 오른쪽 녹색 투표용지에 비례정당 21번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노력하고 싶은 유권자들은 우리 남북통일당 21번을 선택해야겠죠. 우리 남북통일당에서는 이번에 비례대표 2분을 공천했습니다. 2분 다 탈북민 인권을 위해 또 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기 위해 그동안 누가 알아주건 말건 인권활동에 몸바쳐 오신 분들입니다. 지난 2일 선거운동이 시작된 날부터 오늘까지 주말에도 남북통일당은 선거운동을 위해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 남북통일당을 알리고 홍보하는 활동을 가열차게 진행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북한은 우리보다 5일 앞서 다가오는 10일 대한민국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여전히 확산되고 있는 속에 북한도 바이러스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런 속에서 강행되는 최고인민회의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은은 집권 이후 매년 4월 15일 태양절을 앞두고 최고인민회의를 열어서 조직 개편을 비롯한 메시지를 내놓곤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현 정세의 변곡점이 될 만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듣도 보지도 못한 대미협상국이라는 직책을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신임 대미협상국장의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그동안 북한이 보도나 담화에서 처음 등장한 직책이다 이겁니다. 여전히 방사포와 미사일 도발로 향후 북미 대화 가능성은 안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설된 직책의 명칭을 감안하면 북한이 대화 의지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거죠. 사실상 김정은이 도발을 거듭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강한 반발 메시지도 계속 내놓고 있지만 이 협상을 담당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보아 내부에서는 미국과의 대화를 갈망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이 조직의 윤곽이 드러날지 또 신임 대미협상국장은 누가 맡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거죠. 지난해 말 전원회의를 통해서 리용호 대미 외무상에서 외교관 출신이며 강성파라 불리는 리선건을 임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외교라인 면면이 드러나게 되면 김정은의 속셈을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과연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를 해서 국제사회의 압박을 풀 것인지 아니면 계속 강경정책으로 미국과 맞설 것인지 이번에 최고인민회의에서 딱 드러난다 그겁니다.
한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서 우리 언론에도 많이 공개되었던 최선희 제1부상 역시 최근 들어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편이 있은 것은 사실이다. 분명한 겁니다. 이거는 개편은 있었다. 그런데 미국하고 맞설 것인지 아니면 미국과 다시 대화를 재개할 것인지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그 윤곽이 드러난다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10일에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운 대미 협상팀이 드러날 것이며 그 팀의 등장과 함께 대미 메시지도 나올지 주목된다 이겁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개정이나 국가기구 개편 및 인사 예산안을 다루었기 때문에 대미 혹은 대남 메시지가 나올지는 두고 봐야 한다 그거죠. 역설적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최근 창궐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경제성장을 위한 정면 돌파전에 대한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서 대대적인 경제성과 보여주기에 사활을 걸었지만 연초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등으로 난간에 부딪히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 만큼 정면 돌파전을 견인하고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입법 조치나 결과들이 논의될 가능성이 없질 않아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은 최대한 김정은의 리더십 제고 측면에서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고 또 북한은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식 보건정책이 빛을 보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난 1월 말 국경봉쇄 조치 등 김정은의 가감한 결단이 이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치켜세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거는 다 김정은의 위대한 결단력에서 이루어졌다. 북한은 최고 존엄에 대한 선전이 제일 전차적이죠. 또 전 세계가 팬데믹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수의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김정은의 국정 운영과 리더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걸 보여주자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하려면 전국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을 다 평양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이 내 선전 매체를 통해서 자기네는 코로나가 없다고 하지만 국경 연선에 있는 자강도, 양강도, 신우주 여기에 있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도 평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다가 봐라 우리는 코로나가 없지 않느냐. 전국 각지에서 대의원들이 다 모이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코로나가 없기 때문에 개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 위상이 한층 강화된 백두혈통 김여정 당 제1부부장 얘가 조직부인지 아직도 선전선동부인지 하는 명확한 직책 공개와 김정은이 등장을 해서 연설을 할지 또 연설에서 각종 경제건설 등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 그 결정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나올지 이게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다 그겁니다. 어찌되었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그 바쁜 속에서도 대남 비방과 이번 4.15 총선에 대한 해방은 빼놓지 않고 주구장창하고 있습니다. 그 비난은 당연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 보수인 미래통합당의 우승을 우려해서 북한이 겨냥한 목표물이 된 거죠. 그 목표물이 미래통합당이다 이겁니다. 북한 대선전 매체 메아리는
어제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구원투수가 아닌 얼굴마담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북한은 이 비난에서 총선 후보들이 선거 유세를 돕는다 하며 정권 심판을 독려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여론은 식상하다. 김종인은 결코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마술사가 아니다. 영나의 시기를 지나, 그러니까 하려 했던 시기를 지나 이 뜻인데, 영나의 시기를 지나 이미 새만기에 들어선 미래통합당은 신선이 와도 부활시킬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또 언론들과 전문가들도 그의 역할과 영향력에 대해 회의적으로 대하면서 그가 과연 통합당을 살려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하고 있다. 철지난 꽃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법인데 물이 낡고 다 시들어버린 이 얼굴마담을 좋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이번 선거를 총괄하게 한 것은 미래통합당이 위기감이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비난을 했죠. 아니 여러분, 자기 코나 닥지 무슨 이웃집 행사에 기웃거리는지 모를 일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의 유권자 심리와 노동당 이중대 역할을 하던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선거의 패배를 직감했는지 대외선전 매체를 통해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맹공격한다 이겁니다. 북한이 왜 이걸 미리 내다봤느냐? 이번에 우리 미래통합당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비난하면서 북한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로, 그러니까 서록이라고 하면 간혹, 혹시나 이런 말인데, 서로 김종인 카드라는 응급 처방으로 보수 야당의 수명이 조금 더 연장된다 해도 건모 술책에 능한 한교안이 그것을 슬쩍 자기 공으로 만들어버릴 것은 불보듯 뻔하다. 이간질이 나선 거죠. 아니 누구의 공무로 가든, 또 김정인 선대위원장은 이번에 분명히 문재인 정부를 갈아엎자는 심정으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북한이 자신들이 이중대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패할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모조리 저 김종인 선대위원장처럼 문재인 정부를 갈아엎자, 더는 못 살겠다. 이래서 모두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선택을 하면 이번이 북한도 쪽박 차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아님 폭망하느냐, 이런 판가리 싸움이다 그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3년을 지켜본 유권자라면 이번에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의 말대로 경제를 폭망시킨 문재인 정권 갈아엎자, 이런 마음으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코로나 확산으로 불안하지만 그래도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여러분, 또 남북통일당 홍보를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우리 통일당 선대위 여러분들도 우리 어린 애국소녀, 지난해 강화문에서 문재인 타도 조국 구속을 외치던 주리의 신나는 춤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요즘 남북통일당 어깨띠를 메고 홍보에 나선 소녀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남북통일당은 21번. 감사합니다.